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원색을 사랑한 화가 몬드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몬드리안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둘째, 신조형주의의 탄생. 셋째, 뉴욕과 몬드리안.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몬드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의 이름은 피에트 몬드리안, 1872년 출생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규칙적인 사람인지 몬드리안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버지의 영향이 그림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그림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는 21살에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세였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풍경화가 유행이었는데요. 그도 한창 이것에 빠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당황하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사진기의 발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사진기만큼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개성 있는 그림, 참신한 그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그는 피카소, 마티스 등과 같은 당대의 작가들의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나만의 스타일을, 나만의 개성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조형주의의 탄생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물을, 자연물을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 결과, 자, 이렇게 조금씩 사물을 단순화시켜 갑니다.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붉은 나무를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색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건 나무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회색 나무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나무의 색이 남아있나요? 가지를 보아하니 나무인 건 알겠지만 무언가 색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왼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꽃피는 사과나무라는 그림을 보니 나무의 형태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여러 개의 곡선 혹은 몇 가지의 색으로 단순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단의 타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얘는 나무를 모티브로 그린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나무임을 절대 알 수 없는 그림이 되겠지요. 자, 이처럼 그는 산과 색으로 그려지는 대상을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그는요, 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당시 활동하고 있던 파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회의 땅이죠.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대도시고 몬드리안이 좋아하는 직선과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그림을 그린 그는요, 영감을 얻어 그림의 스타일의 변화가 옵니다. 자, 그림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아까 그림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진 색이 있다는 건데요. 몬드리안은 주로 삼원색이죠. 빨강, 노랑, 파란색. 더불어 무채색인 흰색과 검정색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특히 이 색들 중에서 검정색을 제외하고 조금 더 밝아진 그림의 화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몬드리안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몬드리안 그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왼쪽의 첫 번째 사진은 원피스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몬드리안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타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몬드리안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 굉장히 그리기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 왜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자, 이 작품을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요. 몬드리안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림을 고쳐 그렸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선 두께의 차이, 배치나 간격 등 그가 고심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그림을 처음으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을지 선생님은 짐작도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몬드리안의 그림과 오늘날의 활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에서 혹은 디자인 속에서 몬드리안을 만난다면 참 반갑겠죠? 우리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